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적일입니다. 저는 오늘 일기법 중에서도 오늘 상시일기를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상시일기, 특히 이 일기법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시일기는 저승의 재판 문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시일기만 일생을 꾸준히 정말 사실대로만 적으면 저승에 갔을 때 최참판은 틀릴 수 있어도 이 상시일기만큼은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승의 재판문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문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상시일기에 대한 이런 비중,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이런 상시일기를 작성을 하고 공부 표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시일기와 정기일기, 이 일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록의 힘입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를, 그리고 1년을, 이렇게 해서 10년을, 이렇게 해서 평생 사실대로만 적으면 이 기록이 자기의 일생의 삶의 흔적으로 남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변화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작년 올해 상당히 시끄럽죠.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의 비망록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 기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그분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적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하나 적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또 적었을 거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적었지만은 추후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기록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시일기와 정기일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육아일기도 있고 또 명상일기도 있고 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 일기는 이 마음 공부하고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챙기는 마음입니다. 이 챙기는 마음을 통해서 중생으로 사느냐, 부처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 표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기법을 상시일기, 정기일기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오늘 저와 함께 하는 부분은 상시일기 부분입니다. 상시일기 부분은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범과 유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현대 좌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일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한다고 해서 몇몇 사람한테 즉석으로 물어봤어요. 일기가 다 중요할 일은 다 또 사람들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일기에 대해서
왜 안 써지는지, 왜 기재가 안 되는지 그 궁금증이 있지 않느냐. 네, 초등학생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려면 언제 연필 잡고 가만히 앉아서 써요. 쓰기 싫어요. 요즘에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만져야지. 네, 그런 말을 하고 대체 그렇겠다 이런 말을 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일기 기재하는 거 어때? 그랬더니 일기요? 나 필요성 못 느끼는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라는 것이 내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법에만 잘 나오면 되지 무슨 일기를 적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13가지 항목까지 쭉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일기 기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예, 일기 기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점검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일기 기재만 해도 수행에 도움이 되나요? 내가 연구가서는 못하는데 일기 기재만 잘해도 수행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또 진리만 깨치면 됐지 일기 기재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일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개교의 동기에 보면 간단하게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 보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라 사실적인, 그러니까 팩트, 사실적인 부분의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일기 기재의 목적도 같이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기 기재 하나만 가지고도 선천시대의 종교와 후천시대의 종교 이 부분이 갈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도 대종사님께서 깨뜨시고 그 다음 해부터 일기에 대해서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 성계명시독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또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법회를 열흘에 한 번씩 봤습니다. 삼순일이라고 해서 열흘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법회 참석하면서 그때 당시 근검절약, 그 다음에 금주금연,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체크하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해서 색깔로 내가 신성의 유무가 잘 됐다랄지, 그 다음에 내가 실행을 잘했다 그러면 푸른색, 이거 상이죠. 그 다음에 내가 중정도 되다 그러면 빨간색,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듯이 대종사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알고 서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진화를 합니다. 단원 성적 조사법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6등급으로 차등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유문여 법으로 진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문여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를 한글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태조사법 검은콩과 흰콩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기법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이 부처님의 중생 제도하고자 하는 이 자비방편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나.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알던 모르던, 그 다음에 유무식, 출가, 제가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느끼고 행하고 행실이 변해서 중생에서 부처의 경지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이 변천 과정 속에서도 일기법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핵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학습 상황 부분에 있어서는 경전, 법규,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전이라 하면 공부의 방향로를 가르치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안내서입니다. 미리 앞서 신앙하고 수행한 이런 흔적들, 또 문답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전도 보면 우리가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예전, 세전, 교헌, 교사, 성가, 대산종사, 법어집 이렇게 9대 교서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참고 경전, 대종경 선회록, 혹시 대종경 선회록 들어보셨나요? 예, 읽어보신 분. 그 다음에 한우란 한이치 읽어보신 분. 네,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대산종사 법어 1, 2, 3, 4, 5집. 특히 3집 한번 읽어보셨나요? 3집? 저는 출가 계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한우란 하인치하고 대산종사 법어 3집. 그 부분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때 당시 상황성 따라서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종경 선회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종경이 나오기 전에 모든 언행록을 모아서 추리고 난 그 외 부분을 대종경 선외로 해서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경과 같은 의미로서 한번 읽어주시고, 한우란 한이치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종사 법어 그 외 부분에 있어서 그 희자를 했던 이산 박정은 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 궁금했던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읽게 되면 정산종사님의 모든 부분,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는 이웃 종교하고 달라서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 법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5등급인 출가이, 출가이 오르면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도 정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종교의 경전 부분도 우리의 경전처럼 어느 급에 올라가면 공부,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이웃 종교의 그런 언행록도 공부의 방향로를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입 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독을 권해드립니다. 다독이라 하면 많이 읽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소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 읽어보십사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20대와 30대 부분에 있어서는 다독에 중점을 두고 전서 100독해, 그러니까 전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완독하는 형식으로 해서 100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년이면 12독입니다. 그럼 100독을 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100독 하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읽다 보면 이게 포토 리딩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진 뜯듯이 이렇게 그 한 면을 착각
찰칵 이렇게 사진 찍듯이 포토 리딩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보통 하루에 한 40장에서 50장 정도만 이렇게 읽으면 전설을 완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10분을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번에 한 40분을 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전서 100독을 한번 10년 정도 형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다독, 그러니까 속독과 다독을 같이 겸하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을 많이 읽는 부분이 다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경전을 다독하는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독, 하루에 한 구절을 가지고 대종경 한 구절을 가지고 딱 명상을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 이 경전 말씀이 이 대종사님께 해주신 이 말씀이 상황 법문인데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다시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시 대입을 해서 지금 상황이라면 나에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연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깊이 연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독의 묘미가 있고요. 정독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같이 그것도 서로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또 재미를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다음에는 학습 상황에서 의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옆에 동지가 공부하는 의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오나요? 저희들 선지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항상 호주머니에는 의두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네. 의두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호주머니 한번 손 넣어보세요. 어떤 의두가 있는지. 저는 요즘 의두가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이 영식이 새로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남자가 되고 어떻게 여자가 되는가. 왜 하나의 영식인데 왜 남자가 되고 왜 여자가 되는가. 이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궁금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간사 근무를 부산에 하면서 그때 당시 교구장님이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언뜻 설법 중에 내가 의두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지 그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구장님이 원로하시고 이제 사무국장님이 주로 가는데 이제 안내에 따라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무국장이 화장실 가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화장실 가는지 모르고 그냥 졸졸 따라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자 화장실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걸어가면서도 의두를 연마를 하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인 내가 딱 보는 순간 그게 풀렸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풀렸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 매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알았는데 제가 매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력으로서 이게 깨친 것이 아니고 스승님이 깨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어가는 부분이 그냥 쉽게 얻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매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었는데 내가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깨치는 것과 정말 내가 의두 연마를 통해서 깨친 것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제가 새삼스럽게 그래서 지금 다시
시간이 많이 흘른 지금 다시 또 거의 한 2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또 잡습니다. 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지. 오늘을 통해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의 의도는 뭐지? 호주머니 넣을 때마다 내 의도는 뭐지? 다 함께 한번 호주머니 한번 손 넣으면서 내 의도는 뭐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되도록이면 의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도요목, 그 다음에 우리 성리품, 인과품, 경전에 바탕하는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우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연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의심이 걸리지 않는다. 나는 왜 의심이 걸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이 걸리는데 왜 의심이 걸리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사만 조금 바뀌면 이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계기가 되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의도 부분에서는 일과 이치거든요. 이 이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연의 이치, 우리 삶의 이치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 이 도시가 발전되기 전에는 이 자연과 접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연과 접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사 부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윤회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연마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죽음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인들 부분에 있어서는 죽음을 접하는 것이 어렵다. 공감하십니까? 죽음을 접하는 것이 병원이나 장례식장, 더구나 직계가 아니면 접해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차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연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왜 그러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죽음을 공부하는 이 생사에 관련된 부분을 하신 분들이 대체적인 의견들이 현실에 너무 차단되어 있다. 이 사이버 세계랄지 가상 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 동기가 사문유관을 하면서 의심이 걸렸잖아요. 이 자연현상. 그러듯이 우리가 이 의심이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된 꿈을 내가 꾼다. 왜 그러지? 그러면 이 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꿈을 꾸지 않았을 때는 나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직결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생사. 그러면 천도 부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로 오지? 그래서 1년 미생전. 내가 오기 전에는 나는 누구였지? 나의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나는 누구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 부분에 있어서 이 의도권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강연 주제 부분이 의도연마가 잘 되죠. 우리 이 안암교당 교도님들은 강연이 돌아오면 힘들죠. 한 번에 제가 훈련원에 근무하는데 김재훈 교무님이 장교모 교도들이 훈련을 참석하려고 하질 않아. 왜요? 강연 부담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고민이냐고 해서 제가 강력 말하고 했습니다. 강연을 해야 공부가 깊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종사님 법대로 하면서 진급하고 더 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대로 않고 우리 쉬운 방법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도님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김재영 교무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 주제, 첫날, 이 3일간 훈련하면서 첫날 강연 주제를 뽑으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3일 동안 이어지죠. 예, 그 주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듯이 이 훈련의 공덕이 이 의두권, 강연 주제 하나에 있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상황 부분에서 연불과 좌선. 저희들이 좌선, 연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좌선을 하고 나서 이 색이 들면 다른 거 하기 싫어요. 선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교수님들 그러시죠? 왜 웃으셔요? 예. 이 부분은 초반에는 이 자선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써야 이 졸림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몸의 항복, 그 다음에 졸림, 이것을 극복을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 에너지가 됩니다. 사실은 건강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고 건강하기 때문에 번뇌가 들끓는 거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방향만 바꾸면 저는 공부가 순숙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초반에는 어려운데 연불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선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젊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우리가 훈련 때만 하게 되는데 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늘 고민입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님께서도 시골에 혼자 사셔요. 70대 후반 쪽으로 가시는데 혼자 더군다나 겨울에 문 닫고 있게 되면 12시간을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적함을 이 공부로 채우는 이 부분이 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TV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잠을 혼자 자게 되면 이제 꿈도 꾸게 되고 그래서 이 꿈과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심 공부도 하게 필요성 느끼고 대종사님의 이 연불도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연마를 해봤어요. 어떻게 혼자 계신 어머니께 연불, 기도, 독경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까. 이게 한 1년 동안 연마를 하다가 제가 착안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독경집도 틀어보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직접적인 연결,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꿈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서 기도와 함께 한 1000일이랄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밤 9시 반 딱 휴대폰에 알람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이 독경을 하고 기도문을 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금도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교당에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교당 교무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한 달이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는 잠도 잘 자고 잘 된다. 처음에는 또 안 됐는데 중간에 제가 개입된 게 뭐였냐면 제가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휴대폰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어머니 스피드, 속도, 그 다음에 소리, 이 볼륨 이런 것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이 들으면서 같이 하니까 속도도 맞고 볼륨도 맞고 그러면서 편안하다는 걸 느꼈어요. 주로 이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가서 같이 해보면 저도 편안해요. 왜? 내 목소리도 같이 녹음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공감되는구나. 그런데 다른 테이프를 틀고 하면 속도도 저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를 삼아서 내 휴대폰에, 그러니까 이 기기를 활용해서 이 과학문명의 혜택을 같이 누려보는 거죠. 이 녹음 기능을 해서 이 운곡을 틀어놓고 같이 하게 되면 시간도 맞춰지고, 그리고 내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상황, 내 연불과 자선을 시간을 맞춰서 몇 분, 특히나 연불과 자선 부분에서는 몇 분을 했는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문의 범과 유무 부분인데요. 계문은 우리 원불교는 30계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30계문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 초입자에서는 10계문만, 보통 그 10계문만 드리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다음 10계문, 또 그 다음 10계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문 부분에서는 수행자의 생명의 성불의 사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생명과 관련된 계문이 있죠. 우리 교재에도 이 어업을 생계로 하는 분이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개를 잡는 게 늘 꺼려진다. 이렇게 제대공장께 여쭈니까 그것은 졸지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다음 29가지라도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한 가지가 지켜진 길이 생기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생명보 관련된 부분의 계문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요즘 그 TV에서 낚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 방송 저 방송 저기를 하는데 저는 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 낚시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만약 윤회를 알고 인과를 안다고 하면 이분이 낚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의도 삼아서 같이 연마를 해서 이 사회에 정말 확대가 돼가지고 방송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계문의 범과 유문에서는 우리가 이 10계문 혹은 30계문에 대해서 실행 여부 내가 몇 번 어겼는지 횟수를 적어서 이제 적는 부분입니다. 이게 화면이 좀 깨지네요. 옮기다 보니까 30계문이 있고 1일부터 31일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 나가는데 이것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몇 번을 지켰는지 이렇게 횟수로 적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계문대조 부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계문을 많이 안 지키는지 이 계문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계문 부분을 나중에 유문용으로 평대기로 집중 공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횟수로 내가 몇 번 지키고 안 지켰는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실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그 일기법, 상시일기법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원불교학과 대학원 과정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 1년 과정 총 5년 동안의 일기를 쭉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게 1학년 때 거예요. 1학년 때 작성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는 룸메이트가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4학년 1명 해가지고 4사람이 한 방을 서로 룸메이트가 돼서 살고 거기에 방장이 주어지고 이 1학년인 저는 이것을 방장님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검 도장 사인까지 여기 딱 있고 그때 당시 방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그때 당시에 지도 교무는 누구였는지 이 점검표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행일기 부분을 1학년 것을 보고 1학년 것이 12개잖아요. 한 달에 한 권씩이니까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학년이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작아져요. 왜 작아졌을까요? 건의가 들어왔겠죠? 이동하기 불편하다. 이 가방이 안 들어간다. 좀 작게 해달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이제 방장이 들어가고요. 당시 이야기 때는 방길튼 교무님 방장이었네요. 이제 매돌달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방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글씨체가 달라지고요. 방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점검수가 달라지고요. 또 지도교무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정성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기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정말 1학년 때 것이 정말 잘 됐어요. 초입자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초심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4학년으로 갈수록 공백이 많아졌어요. 저 놀랐어요.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장에 나온 지 22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이 무거운 것을 박스도 넣어가지고 사과 박스 하나거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22년이 지난 제가 숙성된 것을 한번 보니까 많은 시사점을 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기록의 힘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지는데 일기장의 작성 양식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안암교당도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일반 교도님의 그 상시일기와 우리 청년들의 상시일기가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도님들도 초입자 부분과 좀 공부가 깊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전에 있는 학습 상황 체크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유무념 체크 부분이랄지 지금 유무념하고 계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상황이 빠져 있어요. 일반 교님들 그렇죠? 학습 상황 부분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를 기재를 해, 상시일기를 기재를 해서 꼭 점검을 받으세요. 특히 단장님한테. 내 일기 기재했는데 단장님이 안 해준다. 교무님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교무님이 점검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왜 안 해주시는데요? 따지세요.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교무님의 점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제 상시일기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방장님, 특히 단장 중앙의 중간관리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중간관리자, 특히 방장님이 수양에 관심이 있는지,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 취미에 관심인지 그 무게 중심에 따라서 제가 영향을 또 받게 돼요. 문답 중심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상실기 기재를 하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아놓으시고 한번 10년간 모아놓고 어떻게 내가 변하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라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학년별로 영향을 받는다. 뭐냐면 1학년 때는 꼼꼼하게 교법대로 했고요. 4학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방심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유문역이랄지 일기에 대해서 중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한 달 적은 것을 이렇게 한 달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체크를 해요.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의 부분인데 이 작성 양식이 달라지면 작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성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학습을 하고 일기를 기재를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기 작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공감을 해서 마음이 나아요. 필요성, 동기부여가 돼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기 기재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씩 성공 사례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깊어지고 마음이 챙겨진다는 부분이 이 일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기 기재 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20년, 25년 전에 작성했던 일기를 꺼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록의 힘, 특히 일기 기재, 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